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드맵이 나온 셈인데요. 좀 핵심적인 부분이 탄소인지 예산제도와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어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플러스 원 기반을 마련하는 3+1 전략으로 구축이 됐습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그리고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위 10대 과제를 선정했고요. 여기에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를 통한 3+1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걸 발표를 하면서 적응적인 감축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목표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룰 팔로워에서 룰을 이끄는 입장으로 전환하겠다는 큰 목표를 제시한 거죠. 이런 식으로 3+1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대 과제는 이렇게 있어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측면에서는 먼저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그리고 고탄소의 산업구조를 혁신하고요.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도시와 국토를 저탄소화합니다. 살펴보면요.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경우 대규모 기술 개발 지원과 고탄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공정 개선도 지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송 분야에서 저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소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기로 밝혔습니다. 곧 있으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시는 2030년부터 보급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상태거든요. 이 산업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저탄소로 바꿀 수 있도록 제조 혁신이라든지 기술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소를 핵심 동력으로 삼았는데요. 2050년까지 수소 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저번 데일리 ESG에서 수소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그레이 수소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린 수소를 유망 산업으로 확대시킨다는 전략이에요. 순환경제도 화두로 떠올랐어요.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강화해서 원자재 절감도 추진을 하고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이런 제품의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과정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폐자원이라든지 전기차 폐배터리, 폐패널 같은 미래 폐자원 재활용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 부문별로 탄소 중립 방안을 설정 그리고 연계를 하고요.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 체계를 수립합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어떤 기업이 얼마나 배출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통계에 잡힌 게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원 통계 관리 체계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른 좀 통계의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공정전환이라는 키워드로요.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 업계에는 2,800개 업체가 있고 25만 명의 노동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수합병,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산업 종사자들도 신산업 체계로 편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3대 전략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국민인식 제고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대응기금과 탄소인지 예산제도가 주목되는데요. 산업이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합니다. 기술 지원이나 사업 재편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빼내가지고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탄소인지 예산제도, 세금과 부담금,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등 현행 탄소 가격의 부가 수단들을 재구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금과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해도 기업들에게 그리고 이 주체들에게 탄소 저감에 대한 신호를 미미하게 주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를 재구축함으로써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인식도 제고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탄소세, 기후세가 전기요금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배출권 거래제에 있어서는 좀 더 기업들에게 오염자 원칙을 부과를 함으로써 유상할당을 더 늘리는 걸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는 그 가격에도 탄소세 이런 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주민 ESG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도 녹색 분야에 활발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업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업종 변경이라든지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금에서 비롯된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 의무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들어서는 어떤 영향, 어떤 기회와 어떤 리스크가 올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말들만 나열을 해놓은 거잖아요. 저탄소 사회로의 구조 변환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정책의 명과 암을 제가 주민 ESG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주민 ESG도 주의 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